네, 코스피는 아직 보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빨간불 속에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단둘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단둘이를 꼭 안녕하십니까? 강조하십니까? 아니, 방송 저희 둘이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코스닥이 또 0.84% 네. 고점을 조금씩 장중 고점 높이고 있고 네. 상승하는 종목을 보니 물론 뭐 상가 기록한 뭐 코이즈라던가 인벤트지랩 이런 작은 종목들도 있지만 네. 눈에 띄는 게 오늘 제우스가 급등했죠. 네. 레이저셀도 현재 급등하고 있고 네. PSK홀딩스, AD테크놀로지, 윌링스, 이녹첨단소재, IT 쪽에서의 급등이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안간 종목 찾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계속 신고가 영역을 트라이하고 있는 반도체주들이란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가는 건 맞는데 딱 따라붙으면 다음날 한 4, 5%가 가고. 맞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한 10% 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일단은 2차 전지가 힘을 냈었어요. 물론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하락해서 약간 플러스 전환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비주들이 오늘 힘을 많이 냈거든요. PNT라든지 DNT 등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맞아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세비캠,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가 일단 아침에 하락을 막아줬습니다. 막아주고 한 12시 정도 넘어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니만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올랐고 네. PSK 홀딩스가 20% 그리고 뭐 에로티베크도 지금 네. 10% 가깝게 오르고 네, 그래서 있네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레이저셀도 18%.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받쳐주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했었는데 이제는 애플 너마저 AI 개발, 뭐 네. 이렇게 착수한다,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아침에 반응을 안 했다가 또 조금 뒤늦게 반응을 하면서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게 됐고 코스피도 어찌되었든 조금씩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네.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은 2차 전지주들이 끌었고 오후장은 지금 오히려 반도체 IT 네. 쪽에서 매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마지막까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마감의 산도로 들어가 볼 텐데 유창희 대표님이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동성화인텍도 지금 수익이 좋고요. 그 전주 이야기한 기가비스는 한 20% 장중에 수익이 네. 났더라고요. 네. 두 종목,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계속 들고 가 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볼까요? 네, 기가비스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2주 전주. 예, 2주 전에 설명해 드리고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맞아요.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충분히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기가비스가 원래 좀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네. 전혀 움직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순환매 측면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동성화인텍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가고 있는데 이 조선 기자재 특히 LNG선 그 본행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뭐 약간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최근에 보면은 수주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판 나왔죠. 네,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특히 이 회사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쯤에 좀 그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그 최근 1년 매출 이상의 수주를 한 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 본다면 아직까지도 조정시 매수 관점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기가비스 다 들고 가 보겠다라고 지금 포트에 알짜배기 종목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마감에 매수할지 유창희 대표님의 마감에 산다 종목 보겠습니다. 지네요. 네. 확실히 좀 컨셉을 동성화이텍도 그렇고 2분기 실적 기대주들? 네. 네,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도 좋긴 한데 네.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어려워요, 이거. 네, 종가에 쫓아가는 막 10%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그렇다고 네. 또 안 가고 있는 종목을 말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는 이제 지난 한 6월 달에 한번 반등을 좀 줬었고 네. 그 다음에 좀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LCC 항공사들 그렇게 뭐 투자할 매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행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슈가 달라지냐?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이슈냐면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은 이미 좋다라고 확인될 것이고 3분기 실적도 이 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갑자기 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해가지고 1,350원, 1,400원 갈 가능성보다는 1,200, 한 6, 70원대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성수기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다가 비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은 성수기고 말고 없습니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때 되면 다 가죠. 그렇죠. 네. 시간만 되면 가겠다. 언제 요이 땅 준비하고 계시죠. 요이 땅. 티켓만 나오면 간다. 뭐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단거리 노선을 많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단거리 노선이 다 좀 따뜻한 나라, 좀 즐길 수 있는 네. 나라다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성수기다 보고 있고 특히 일본 관련해서 어떤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단거리 노선하면 이제 LCC 항공사죠. 물론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본다면 대한항공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최근에 조금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LCC 항공사들로 조금은 눈이 좀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글로벌 항공주들도 좋은 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고 본다라면 일단 목표가 2만 원 정도. 오, 2만 원까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한번 탄력이 붙으면 지난번에도 이제 한 18,000원 정도 작년 9월 네. 그리고 올 초에 18,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가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조금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1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가격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상승 시도가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가량 봤는데 수급도 꾸준히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버텨주고 있기에 이제 때가 됐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실까요? 코스피는 보합에서 2,606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900, 910, 920, 930선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감을 또 봐야 될 종목 OX 빠르게 살펴볼게요. HMM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경영권 매각 급물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뭐 페노션 HMM의 경우에는 운임 비용이 도통 오르지 않고 네. 또 중국 쪽에서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쉬었던 대표적인 네. 종목들이거든요. 이번에 좀 가격적인 매력이라던가 수급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해운업 자체는 뭐 단번에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공급망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서 전 세계 물건을 다 보내는 상황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동량 자체는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운업황 자체가 뭐 지난 코로나처럼 좋아지기는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실적이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아직 이 매각이 솔직히 이 H&M이 엄청 비싼 회사예요. 이게 잘라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각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연속성을 과거에도 띄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기대감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좀 저항에 맞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MM 상승세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X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PNT 한번 볼게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계속된 순환매가 네. 나타나고 있는데 장비주 중에 대표적인 PNT의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6% 넘게 올라주고 있고 보니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또 사들이고 있어요. 네. 수급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PNT 오늘 또 피레침 나왔거든요, 살짝. 피레침. 죄송해요. 살짝 윗골이 달렸거든요. PNT 어떻게 보세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근데 지금 장비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꾸준하게 오르는 게 장비주들이에요. 맞아요. 뭐 최근에 보면 DENT도 한 일주일 사이에 한 4~50%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PNT는 꾸준하게 마찬가지로 7월 달 들어서 한 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 좀 조용한 작은 그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그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비라든지 소재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있다. 새로운 어떤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경계감은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무너지면서 다시 저기 5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으면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약간 경계감은 같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피레침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상태에서, 네. 그렇지면 오늘 보합까지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PNT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지금 뭐 장변에서 윤성 FNC와 함께 네.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모처럼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14% 넘게 올랐고요. 48,1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센도 상향되고 있고, 네. 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됐는데 분위기 전환 가능할까요? 뭐 분위기는 이미 전환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게 또 쉽게 무너질 건 아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쉽게 안 꺾인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2차 전지가 꺾이려면 에코프로가 90만 원 이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차 전지 이슈들은 계속 조금 더 한 3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소 8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비전을 제시했죠. 뭐 매출 3조. 근데 매출 3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지, 오늘 급등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도 이러기에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상승이 아주 뭐 가파르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취향이세요? PNT가 취향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취향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아직 이창희 대표님 잘 모르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의견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잘 나가려고 하는 다시 제약바이오에 찬물 끼얹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인데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어요. 과대 낙폭주로 바이오주 다시 보자. 투자 심리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현거간 이 손실률은 아니고요. 보니까 한 9%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 거래 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일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차피 거래는 지금 안 되니까 단일 종목에 대한 악재로 멈출지, 바이오에 대한 투심을 또 한번 흔들지. 아니, 바이오 투심을 흔들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제일바이오는 조금 워낙에 그전부터 좋지 못한 회사였던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반등을 줬다가 또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온 건데, 이거는 제일바이오 자체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지 네. 뭐 다른 기업들까지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투심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600억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몇 조 되는 회사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약간의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바이오가 가지고 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찬물이 뿌려지긴 했는데 제일바이오 해당 종목에게 뿌려졌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번질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1% 고점 자꾸 높여가면서 931.2포인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